그래서 환승연애 3 한정으로 봤을 때 연애남매가 환승연애 3를 역전했어요. 이진주 PD가 중요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컨텐츠보다도 PD가 중요한 플랫폼 자체 규모는 사실 넷플릭스는 작잖아요. PD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웨이브가 연애남매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연애남매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당찬데? 아니요? 아무도 안 봤어요? 웨이브는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저도 없는데 제가 연애남매 보려고 웨이브를 구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그냥 딱 잠깐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OTT는 딱 한 달만 쓰고 나와도 괜찮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면. 웨이브가 얼마죠? 웨이브가 13,000원이었나? 한 달에요? 진짜 비싼데? 잠깐만요. 장난?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원래 진짜 쓰는 사람들은 가격을 기억을 못해. 이게 진짜다. 사상 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그게 최근에 끝났는데 그거랑 연애남매가 굉장히 많은 웨이브 구독자를 데려왔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지상파 방송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환승연애 3 한정으로 봤을 때 연애남매가 환승연애 3를 역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남매가 웨이브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OTT 시장이 되게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계속 넷플릭스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있다 이런 시카고들. 이야기도 하는데 그리고 다 넷플릭스는 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리고 오히려 넷플릭스 그런 넷플릭스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쿠팡 플레이가 되게 엄청난 그쵸, 이제. 강자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강자로 이런 봅니다. OTT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또 보는 OTT 플랫폼이 조금 특이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의 감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미 씨는 무슨 감성인가요? 일단은 조금 제가 아마 제일 평범한 보편적인 이용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넷플릭스만 구독을 하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배송에 딸려오는 거잖아요. 로켓 와우에. 어쨌든 구독 상태는 넷플릭스 하나는 꼭 들고 있고 이거는 끊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소셜 데이터 상에서도 넷플릭스는 거의 10,000건을 넘어서 꾸준히 10,000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 이외의 모든 애들은 다 5,000건 아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올해 초 1, 2, 3월을 봤을 때는 넷플릭스 다음이 티빙이고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였거든요. 일단 그 티빙이 KBO 야구 중계를 좀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못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걸로 큰 사건이죠. 처음으로 약간 넷플릭스만큼의 언급량이 나왔고요. 부정적인 담론으로 그리고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그냥 넷플릭스고 나머지는 다른 걸 보기 위해 뭐 동시처럼 그런 매니악한 걸 본다던가 야구 매니악한 게 아닙니다. 본다던가 여기도 큽니다. 매니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나 다른 거랑 뭘 같이 구독하는지를 보려고 경쟁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넷플릭스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였어요. 대중적인 걸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더 자기 메인 취향에 하나로 맞는 서버하고. 걸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모두가 넷플릭스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작은 화살표로 서로 엄청 지금 네, 맞아요. 쳐다보는 아웅다웅하고 있어, 구도인 아웅다웅하고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는 기본이고 다른 걸 더 하지 막 자기네끼리 이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디즈니 플러스 하는 이런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좀 대중적인 게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적인 게 많다는 게 대중적인 걸 가져왔다기보다는 자기가 만들면 그게 대중적이게 되는 그런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콘텐츠가 재밌는 건 뭐 좀 당연해야겠지만 이거를 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 딴 거 보고 있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본 걸 봐야 즐길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확실히 화살표 봐도 웨이브하고 티빙이 서로를 되게 보고 있네요.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이 둘은 좀 더 경쟁이 가까운 것 같아요. 막 웨이브를 본 사람이 티빙을 하기보다는 티빙을 더 할까 웨이브를 더 할까. 왜냐면 둘 다 약간 비슷한 컨텐츠가 많거든요. 또 겹친 부분이 아무래도 국내 OTT다 맞아요. 보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가 이 디폴트로 있고 누가 넷플릭스의 서브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그쵸, 맞아요. 쿠팡은 아예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딱 봤을 때는 왓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웨이브나 넷플릭스를 같이 구독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왓챠를 구독했다고 왓챠를 경쟁으로 보는 곳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왓챠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워요. 왓챠 PDR가 너무 좋잖아요. 왓챠 PDR을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연계성도 나쁘지 않은데 말 그대로 왓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전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봤냐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손이 잘 안 가고 실제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왓챠 맞아요. 위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쵸. 인수 네. 되냐 마냐 뭐. 지금 한창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시장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왓챠는 상대적으로 옛날 영화나 진짜 그런 명작 영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그런 오리지널 시리즈를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보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서 더 왓챠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기도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찾는 맞아요. 사람이 좀 적은 느낌? 쿠팡 플레이를 견제하는 OTT는 없거든요. 근데 쿠팡 플레이가 티빙을 보고 있는데 약간 야구 중계 때문에 견제하고 맞네요. 있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스포츠. 쿠팡 플레이가 이것까지 가져왔으면 더 커졌지 않았을까. 하여튼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어쨌든 포지션을 잘 잡은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어떻게 있는지를 OTT별 콘텐츠 순위를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확실히 오리지널 시리즈인 뭐 오징어 게임, 지옥, 지우학, 킹덤, 스위트홈, 뭐 피지컬백 이런 게 있었고 티빙이 좀 신기한 게 환승연애는 뭐 당연히 있을 것 네. 같고 여고 출입반, 대탈출, 크라임씬 이런 추리 예능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네. 티빙에서는 뭐 정종현 예능을 보려고 한다 아니면 뭐 신서유기 같은 나영석 예능을 보려고 티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 웨이브가 진짜 특이한 게 트레이서, 빅마우스, 악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수사본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다 약간 지상파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거랑 최근에 하는 연애남매랑 남해연애 갑자기 연애가 확 들어오네요. 네. 거기서. 이게 최근에 그런 예능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연애가 그래서 대세긴 좀 하군. 그다음 디즈니는 종민 씨가 말한 대로 마블, 디즈니, 그쵸. 픽사 같은 뭐 스타워즈, 스타워즈. 완다비전 이런 왜냐면 여기에서만 디즈니 드라마를 내잖아요. 네,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리고 왓챠는 시멘틱 에러 이게 뭐야? 이거 BL 몰라. 박서함과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영역이니 넘어가죠. 그다음에 주술회전, 앨리스, 하이큐, 김열의 어. 칼날 네. 익숙한 것들 많이 왓챠를 나왔네. 하셨어야 많이 나왔네. 근데 했는데. 저는 뭐 라프텔로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가 확실히 K리그, K리그, 프리미어리그, 그쵸. 라리가 이게 있고 그 SNL이랑 소년시대, 대학전쟁 이런 게 SNL도 많이 있었어요. 되고 그것도 많이 됐죠. 네. 쭉 정리해보면 확실히 좀 특색 있는 컨텐츠들은 있긴 하네요. 맞아요. 다 다르긴 하네요, 성격이. 그럼 이런 특징이 다른 게 결국 그런 서로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확실히 그 티빙 추리에는 이제 크라임씬이 그 리턴즈를 한다고 해서 티빙이 엄청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게 그 티빙 올리어가지고 오. 그만큼 오리지널 시리즈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걸 보려고 분철을 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철? 네, 그 분철이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3명을 구독한다고 하면 한 달만 이 한 자리에 끼워달라 이렇게 아니면 이것만 보고 나갈 테니까 뭐 몇 시간만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네. 근데 그럼 서비스 입장에서 좋을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해지만 안 하면 본전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아, 나 이번 달은 티빙 볼 일 없는데 끊을까 이럴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빙이나 웨이브도 일주일 구독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편성표대로 뭐 이렇게 무한도전 토요일 6시에 봐야 되고 이런 거에서 규칙성을 깬 게 OTT라고 했는데 OTT도 규칙이 이게 생기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좀 더 그쵸. 자율적으로 편성해줘야 맞아요, 더 좋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네. 사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듣고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넷플릭스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는 오히려 컨텐츠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만큼 오리지널 컨텐츠가 중요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딱 그것만 맞아요.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것 같아요. 많아져서 그게 다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이런 관점이 있어요. 타겟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겟도 크고 타겟 큰 데 비해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게 잡은 게 있는 게 엄청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어요.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아는데 원래는 저희 스포츠 중계권 내고 막 많이 안 봤거든요. 네이버 스포츠가 짱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포털 검색 실시간 검색어 있어서 박지성 골 하면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네이버 스포츠 댓글이 없어서 모일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끝나고 모일 자리가 없어진 게 엄청 크고 실시간 검색어로
다 없어지고 중계권료도 비싸지니까 네이버 스포츠에서 가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O도 이제 티빙이 가져가고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그래서 무조공산이었는데 트위치 나가서 네이버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무조공산이었는데 쿠팡플레이가 거기를 잡으려고 해서 딱 잡고 그리고 채팅 기능 같은 것도 이제 쿠팡플레이가 그 안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예전에 네이버 스포츠가 기능했던 그런 커뮤니티적인 스포츠 기능을 대체하려고 그거를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선택과 집중도 잘한다고 봐요. 왜냐면 쿠팡플레이 보면은 뭔가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것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엄청 없거든요. 달리 생각하면은 이거 보러 사실 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여기 와서 보면은 아 이거 볼 거 없고 스크롤링만 하지 하는 게 없잖아요. 요거 딱 이유 만들어주는 거 여기 딱 여기 와서 보면 되겠네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거를 잘했다?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이 환승연애랑 연애남매 사례만 봐도 환승연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진주 PD가 중요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연애 예능을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또 웨이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컨텐츠보다도 PD가 중요한 그쵸. 거죠. PD가 오히려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나영석 사단이라 부르잖아요. 네. 그 사단 그 출신이 생겨가지고 이 출신이 여기 가면 여기에서 그쵸, 맞아요. 플랫폼이 이 사단 이 출신 잡기 위해서 플랫폼이 엄청 노력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나중에 이 방송국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고 나중에는 플랫폼 없어져서 그냥 PD만 남아서 PD랑만 구독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나영석 사단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언제나 좋은 거 주시겠죠. 이 정도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나영석 네. PD님은 뭐 이 정도는 줄 것이다. 그럼 나영석 PD는 구독할 수 있지. 유튜브를 구독할 필요는 이제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따로 그런 어떤 방식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약간 저는 양극화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돈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니까 신규 PD들도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든가 하여튼 플랫폼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플랫폼을 믿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 규모는 사실 넷플릭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PD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한 의미로서의 직거래가 되면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직거래가 안 되는 분야 같은 거 스포츠는 중계권을 사야 되잖아요. 직거래가 절대 안 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플랫폼이 타깃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의 끝은 결국 사람인 거겠죠. 감스트 구독자들도 감스트를 구독한 거잖아요. 축구를 예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오. 그러네. 그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가면 그럼 웨이브가 연애남매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진주 PD를 데려온 걸로 보면은 저는 JTBC에서 웨이브를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비슷한 사례가 아이돌 그룹에도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가져가고 맞아요. 다른 네. 실제 멤버 바꿔가지고 이게 홍철 없는 홍철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PD가 다른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구분하기 때문에 그 PD를 쫓아가는 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석화님은요? 저도 연애남매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PD의 역량이 인증된 사람 위주로 구독도 자연스럽게 내가 돈을 어디다 지불할 거야? 훌륭한 PD님한테 크리에이터를 보고 네, 쫓아가게 될 것 크리에이터 같아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